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광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노란톡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오른쪽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죠? 눌러주세요. 네,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이는 QR코드를 촬영하신 뒤 신광석 전문가 톡방에 입장한 뒤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을 해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글로벌 증시 핫이슈 코너인데요. 전문가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사실 이 마틴 루터킹 데이 때문에 미장이 쉬었죠. 네, 지난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조금 크게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좀 반등을 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장이 마감을 했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추세가 무너지거나 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은 드렸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런 하락 추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120일선에서 지금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일단은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하는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그거를 다 이제 이겨내면서 장 막판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S&P 500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크게 뭐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많이 했고요. 일단 뉴욕 증시가 은행이 실적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다우존스 뭐 S&P 기술주 좀 하락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제일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제 조기 긴축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뭐 금리를 2번 올린다, 3번 올린다, 뭐 4번 올린다, 8번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준 당국자들이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인플레이션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발언들의 어떤 공통적인 내용들은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이제 조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8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3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처음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한 6월 정도에 처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대체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3월 정도로 좀 당겨졌죠.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0.25bp 정도만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충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주에 이제 그 파월이 발언을 해서 좀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죠. 그때 파월이 이제 얘기했던 주요 요지는 금리 인상과 긴축을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이제 긴축은 연말에나 진행할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줬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브레이너드 이제 연준 부의장 내정자가 발언을 했는데 좀 세게 얘기했죠. 좀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내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좀 그거에 대한 뭐 강력한 우리는 도구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장에 하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거든요. 일단은 뭐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또 발표가 됐는데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7%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6.8% 정도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6.8%가 이제 좀 고점을 찍고 이제 조금 물가 지수가 꺾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7%라는 이제 부분 7%를 결국엔 찍고 말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7%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높은 거죠. 목표가 이제 2%고 7%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 불안해하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조금 공급망의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형성을 하긴 했지만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좀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여기서 고착화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고착화될 것인가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떤 이 자산 시장의 어떤 그 가격을 끌어내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진짜 그 연준이 대책을 내놔야 되냐. 그러니까 다른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약간 불확실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좀 1.8%를 찍고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1.79%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물가 지표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발언을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리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의장과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그 내용을 자꾸 해석하기보다는 이들의 의도를 조금 보자.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는 이제 시장을 좀 물가를 조금 낮추는 어떤 의도로 뭔가를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겠죠. 그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꺾으려고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쪽으로 배팅이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강력한 수단을 쓸 거고 그 대책을 쓸 거고 인플레이션을 지금 그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인플레이션 부분이 좀 올라가더라도 우린 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장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배팅이 들어올 거다라고 그거를 레리 서머스 장관이 예전에 경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니네가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남의 집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조금 우리는 되게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라고 발언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레리 서머스 장관이 예전에 그렇게 조언을 했었죠. 그 조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은 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조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대책들이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빨라지는 거 아니야? 긴축도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겁을 먹으면서 그 발언들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발언을 해석하기보다는 의도가 그런 거구나라고 일단 보면서 이후 상황들의 지표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는 와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 와중에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높여야 되고 긴축을 해야 되고 이게 몇 번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9% 정도가 감소했죠. 시장의 예상치는 0.1% 정도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9%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전달에는 어땠냐? 전달에는 소매 판매가 0.2% 증가했죠. 10월 달에는 1.8%가 증가했었어요. 그러니까 1.8%가 10월 달에 증가하고 11월 달에 0.2% 증가했는데 이제 꺾인 거죠. 1.9%가 하락했으니까 올라가다가 소매 판매가 내려온 거예요. 이게 오미크론의 이슈, 뭐 공급망의 문제, 뭐 인플레이션, 막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시장에서 좀 이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게 되는 이제 그 변곡점에 온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12월 산업 생산도 전월보다 0.1% 줄었어요. 시장에서는 0.2%가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0.1%가 줄었죠. 산업 생산도. 이 수치가 이제 9월 이후에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거예요. 산업 생산이. 이런 부분도 또 안 좋게 나왔어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어땠냐? 1월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68.8, 그러니까 전월에 70.6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설문조사를 하면 이제 그 본인들의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전월보다 좀 이제 이것 또한 또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속에서 이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뭐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게 전부 다 악화되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장에서 좀 불안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은행들의 실적 발표는 사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대체적으로 높았거든요. JP모건이라든지 시티은행이라든지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았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거를 좀 이제 부각시켰죠. 이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뭐 안 좋았다라는 그런 어떤 이슈로 JP모건이 6% 하락했고 시티은행이 1% 정도 하락했죠. 이제 뭐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전에 그런 어떤 시장 예전에 같은 기간보다 좀 증가하면서 웰스파고는 올랐어요. 근데 이제 JP모건 시티은행이 좀 안 좋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은행들이 실적 발표 먼저 되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당초부터 원래 좀 부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은행 외에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S&P에 상장된 기업들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이제 같은 기간보다 한 대체적으로 한 22% 정도는 증가했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 기술주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한 11% 정도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산업 관련주 순이익은 한 53% 정도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재 관련주 순이익이 3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하는 이 시즌에서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일단은 그랬으면 좋겠고 일단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런 연준 당국자들이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25일부터 26일 날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2주 동안은 그 부분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어떤 연준들의 발언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을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일, 26일 날 이제 12월에 FOMC 회의록이 나왔을 때 긴축이나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좀 세게 했었구나, 논의를 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1월 달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파월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1월 25일, 26일 날 또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 이제 실적 발표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지금 공급망이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분기야. 이제 기존의 실적은 좋았는데 1분기 실적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기업들이 전망이 이제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주가 실적 발표를 하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 이번에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음 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주가가 폭락을 하거든요. 이번에 발표한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전망치를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의 향방이 정해질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주요 일정은 이제 크게 뭐 딱히 없어요. 이번 주 주요한 어떤 지표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은 딱히 없는데 실적 발표들을 조금 봐야 될 건 화요일 날 내일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은행 실적 발표가 있고 수요일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 날 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이제 목요일 날 뭐 넷플릭스하고 아메리칸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있고 금요일 날은 12월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일단 지표들은 그렇게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지표들은 아니고요. 일단 뭐 매주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매월 그렇게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어떤 지표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발표를 하는 회사들의 그런 어떤 실적 전망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그 실적 발표들을 조금 보면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대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뭐 다우나 이제 S&P나 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그냥 횡보하는 구간에 있어요.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어떤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지표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큰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좀 불확실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 자체가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이게 진짜 꺾일 거냐. 그리고 공급망이 이제 오미크론의 그런 어떤 확산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공급망이 좀 해결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고용이 잘 안 되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노동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 그 임금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임금 인상 때문에 또 기업들의 순이익이 줄어드느냐,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오미크론이 조금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그리고 조금 뭐 정상적인 어떤 그 공급망 그런 부분도 또 해결이 되고 뭐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뭐 반도체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차량 생산을 잘 못하고 지금 차량을 출고를 하려고 해도 저도 지금 차량을 출고하려고 하는데 출고를 하려고 해도 이 지금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제 그 생산이 안 되니까 예전에는 차량 할인도 많았었는데 지금 차량 할인도 없어요. 할인도 없고 각 브랜드마다 이제 차량들을 뭐 이렇게 보면은 막 1년씩, 2년씩 기다려야 되는 차도 있고 뭐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 상황들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차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여러 회사에다가 차량을 출고를 넣어놨는데 그 개인적인 사업 때문에 이제 그걸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 각 회사들마다 다 6개월, 1년 막 이렇게 걸리니까 그게 네. 이제 그런 할인도 안 되고 가격은 오르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게 언제쯤 풀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이번 1분기에는 그게 좀 해결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이제 이 물가 부분들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1분기에 좀 피크를 찍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1분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게 이어진다라는 어떤 모습이 나오면 사실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여태까지 계속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그거에 맞게끔 지금 그 포트폴리오를 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계속적으로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은 조금 불확실하다. 일단은 상황들을 좀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늘 이 긍정적인 미래의 전망을 좀 예견했던 전문가님인데 전문가님께서 좀 불확실하다,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이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고 또 이 연준 의장 발언이 25일, 26일까지 또 금지가 된 상태에서 좀 횡보하는 장세가 앞으로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 최근의 전망이신 거죠.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금리 인상의 문제, 또 오미크론, 뭐 여러 가지 노동비 상승 등등의 좀 이미 있는 악재들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는 이 장세 속에서 좀 불확실한 장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장세를 또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냐면요. 일단은 그 주가가 지금 뭐 여기서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준 쪽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 그리고 이제 긴축,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런 불확실한 어떤 이슈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또 다른 변이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잘 수습을 하지 않을까. 다만 그런 것들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연준이 발언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냥 인플레이션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하면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결과적으로 좀 그 불을 점점점 키울까봐 계속적으로 시장에는 계속적으로 좀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을 발언을 세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긴축이나 금리 인상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면서 그런 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일단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긴 한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나 이제 그런 어떤 뭐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그런 뭐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그런 어떤 지표들의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지표들이 지금 꺾이는 모습이 나오니까 제가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표들이 나올 텐데 그 지표들과 그리고 이제 그 긴축에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지표들이 굉장히 계속 좋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발언들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표들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경제나 이런 상황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번 주 지난주에 그런 어떤 지표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표들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이 지표들이 지금 올라가다가
그런 오미크론 확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좋게 나오는 이 상황들이 해결이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그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지표들을 잘 체크하면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표를 잘 또 보신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월마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월마트가 지금 NFT를 또 한다라는 이야기 있었네요. 자체 이 가상 자산, 이 NFT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월마트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도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의 어떤 상황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 종목들의 상황들에 지금 월마트 자체는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얘기가 나와도 이렇게 반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이 개별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제 특징주들을 설명드릴 때 그냥 대표적인 종목들만 이제 그 어떤 큰 흐름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개별 종목들도 좀 어쨌든 그 부분을 보긴 해야 되지만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들을 그 하나하나의 그런 나무를 보지 말고 내 계좌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계좌를 보고 전반적인 운영적인 어떤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계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좀 언더슈팅으로 좀 빠졌거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좀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있는데 이제 하루 이틀 내로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오면 본인이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현금화하고 조금 계좌를 조금 대비를 하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표들의 모습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금 이제 지금 언더슈팅에서 좀 약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좀 현금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좀 대비하면서 천천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월마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 월마트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NFT 관련된 어떤 이슈로 인해서 빠지지 않고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은 어차피 이 종목의 흐름은 갇혀 있죠. 지금 여기 갇혀 있죠.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 갇혀 있는데 중간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예시를 들면 이게 이 중간으로 나눴을 때 이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서 내가 현금화 수익 실현할 수 있고 현금화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 종목이 이걸 뚫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팔고 현금화해서 다른 상황들을 대비를 하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그 예시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후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계좌 상태를 조금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 글로벌 증시 이야기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종목 상담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종목 상담소 코너입니다. 바로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드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는 2,250원, 비중 3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이월드 2,280원 선입니다. 매수가보다 현재 또 수익권에 계신데요. 5%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5%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수가보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비중 30%, 오늘 2,400원 시초가에서 2,280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종목 상담을 하려고 지금 채팅방을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거 내일경제 TV 마지막 방송이라고 맞습니다. 올려놨더니 네. 마지막 방송이면 뭐 채팅방이 없어지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그냥 내일경제 TV하고의 그런 방송 일정이 지금 오늘이 마지막 원래 예견돼 있던 거라서 일단 그래서 이제 방송이 마지막인 거고요. 일단은 저희 방송을 하면서 이제 노란톡방에 이제 좀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앱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톡방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못하게 돼 있어서 일단 예전에 만들어 놓은 앱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조금 방송을 조금 쉬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비해서 조금 해볼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방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만은 안 하는 것뿐이고 일단 방은 살아 있으니까 일단은 그 방이 없어질까봐 이제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일단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 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드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가 2,250원인데 이 이월드가 이제 예전에 앞전에 그 이낙연 관련주로 좀 움직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탈락을 하면서 주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올 때도 이제 제가 이거 토스 상장 이슈가 있어서 좀 상승을 할 때 좀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당시 한 3,000원 정도 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앞전에 상담을 의뢰하셨던 분이 한 2,700원 정도의 매수가 있으셔서 올라올 때 한 3,000원 정도 이상 올라오면 목표가가 3,000원 정도 본다. 일단 거기서 한번 자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사신 분은 다시 내려왔을 때 지금 오늘 정도에 사셨거나 아니면은 미리 사셨다가 지금 올라갔을 때 팔지 않으시고 수익 실현 안 하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은 토스 상장 이슈는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이 이슈가 언제까지 살아 있냐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지금 상장 청약일까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약일이 시작되면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일까지예요. 청약일까지. 그러니까 그 앞전에 또 이제 상승을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앞전에 잠깐 얘기가 나와서 토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2배로 늘고 있다. 토스의 기업 가치가 2배로 늘고 있다. 고 상장을 하는데 상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기사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일단 확인은 했어요. 확인은 한 거죠. 이 토스 상장을 할 때 이월드가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어떤 부분의 그 액션이 나온 거거든요. 아, 이 종목이 토스가 상장할 때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일단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상장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되죠. 일단 팔 수 있는 건 팔고 이제 내려올 때를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토스 상장에 계속 관심이 있다면 내려올 때 분할 매수는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비중 30%는 좀 비중이 너무 많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더 내려올 수 있겠죠.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종목들은 그 마치 토스 상장이 안 되는 것처럼 내려와요. 그러니까 앞전에 리비안 관련주로 대원화성을 했었죠. 대원화성을 했었는데 그 종목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이 내려올 때 많이 하락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리비안 상장할 때 크게 올랐죠. 예, 크게 올라서 결과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이월드 같은 경우도 내려올 때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열어놔야 돼요.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2,100원이죠. 2,100원. 예, 2,100원 정도에서 뭐 일부 천천히 나눠서 이제 저가 매수로 담아놓을 수 있겠죠. 토스 상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내려오면 여기서 자리를 좀 잡을 거예요. 2,100원대에서 아마 자리를 잡을 거고 그리고 나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 상황에 맞춰서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토스 상장에 맞춰서 올라가겠죠. 이게 지금 한국전자인증하고 이 이월드 종목이 둘 다 지금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토스 상장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인데 일단은 지난번 올라가는 힘을 보니까 이월드도 한국전자인증에 첫날에는 한국전자인증이 상한가를 들어가고 이월드는 별로 못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전자인증보다 이월드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더 많이 올라갔고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그 흐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월드도 토스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전혀 뭐 그 영향을 안 받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토스 상장에 뭐 티그자도 아직 안 나왔죠. 그냥 중간중간 기사가 나올 뿐이고 아 이거 토스 상장을 하려고 하고 관련주인데 토스가 매년 2배씩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만큼 올랐고요. 실제적인 진짜 상승은 나중에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큰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미리 사서 기다리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기다리면 지루해서 그걸 못 버텨요. 지루해서 못 버티고 이게 진짜 올라가는 게 맞아? 라고 의구심이 계속 들면서 본인이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무리하게 자꾸 이거를 건드리지 마시고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면 그걸 매일매일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물도 주고 예, 뭐 흙도 갈아주고 뭐 이러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고통을 받고 이제 막 이렇게 힘들어져서 괜히 팔지 말아야 될 걸 팔고 죽었는 줄 알고 버렸더니 뭐 저기 가서 엄청 커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지금 너무 무리하게 막 이거를 자꾸 뭐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2,250원이면 지금보다 앞전에서 사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이 저가인데 2,250원에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 앞전에서 올라갈 때 안 파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도 사실 충분히 나눠서 사볼만 하죠.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나눠서 만약 관심이 있다면. 근데 좀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한 2,100원까지는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2,100원까지 지켜보고 여기서 이제 좀 옆으로 눕거나 어떤 이제 자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한 2,100원 정도부터는 조금 약간 나눠서 사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 비중이 좀 많긴 한데 반등이 나오면 좀 그 저 앞전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지금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 관리를 조금 한다는 측면에서 좀 반등이 나와서 조금 어느 정도 그 수익 권역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좀 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내려오고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 올라간 폭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한 2,700원, 2,600원 이 정도 반등이 한 번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죽으면서 한번 그려드리면 이렇게 지금 올라왔을 때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상승이 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죠. 예.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기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기다리는 거죠. 예, 계속 기다리면서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자리를 만들어서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평선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이평선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고 이평선을 밟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그냥 내 계좌 관리나 이런적인 측면에서 일부 좀 비중을 덜고 그래야 이제 내려왔을 때 옆에서 이렇게 밑에서 길 때 조금 더 저가의 단가를 낮추면서 모아갈 수 있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해를 하셨으면 아마 그런 방법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월드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이슈였습니다. 매수가는 7,820원, 비중 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슈스 오늘 4% 하락세 보였습니다. 5,280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5,500원의 시초가에서 계속해서 좀 하향하는 그래프 오늘 나타났습니다. 비중 9%, 매수가는 7,820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ECS는 뭐 회사 실적이나 이런 거는 무난하죠. 무난한데 이 회사가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이 앞전에 이 흐름들이 테마로 나왔죠. 이게 이제 그 알서포트를 기점, 링네트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같이 움직였던 ECS 이게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죠. 코로나 관련주. 그러니까 비대면, 예, 비대면 관련주인데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링네트, 네, 그리고 그 알서포트 보시면 이게 이 차트를 보면서 아 이거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아 이거 이 종목 이제 죽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후자예요. 저는 후자. 그러니까 이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상황이 어쨌든 오미크론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없어질 거고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될 만큼 확산되고 계속 더 확산된다 하더라도 무슨 뭐 봉쇄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해결되는 국면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비대면 관련주,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그만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추세는 무너졌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앞전에 다시 한번 대반등.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이 절반 정도 돌리는 이런 대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와요.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평선들이 예전에 이 주가가 이평선보다 이게 이평선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5일선이면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죠. 그러니까 5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 그러니까 본전 오면 받쳐주고 그 이상 올라가면 전부 다 5일 동안 산 사람들이 수익권인 거고 이게 밑에 있으면 이 5일 동안 산 사람들이 전부 다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일은 이제 20일. 왜 이게 5일, 10일, 20일, 60일 이럴까요? 5일이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 예, 거래일, 5거래일. 10일은 2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2주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60일이면은
그러니까 60일 이동 평균선 3개월 얘기하는 거죠. 3개월. 네, 120일선 6개월 얘기하는 거죠. 그 지금 현재 어떠냐면요. 상황이 6개월 동안 거래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물려 있죠. 예. 앞전에는 5일, 10일, 20일 뭐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뭐 3개월, 6개월 이런 사람이 전부 수익권이어서 이게 그 막 본전되면 팔고 이럴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어요. 켜켜이 쌓여가고 있죠. 아, 이거 지겨워. 본전 오면 팔아야지. 라는 사람들이 위에 지금 이제 쌓여 있죠. 예, 그런 게 이제 이평선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 그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그런 상황들이 기술적으로도 이평선 밑에 있고 시장의 상황도 좀 이제 이 코로나는 좀 해묵은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링네트 포함해서 ECS 그리고 이제 그 알서포트 이런 종목들은 좀 유행이 지나가지 않았나. 근데 아직까지 이 추세의 모양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게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 저는 위험해 보인다. 이게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이때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 차트를 평생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에 무너질까요? 결국에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손절이 쏟아지겠죠. 그러면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7,820원에 가지고 계신데 여기서 나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여기서 상담을 하셨으면 이런 흐름이 나오면 무조건 나오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그때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오자. 그냥 무조건 자르고 나오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도 의견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있는 것만 가지고 비중 늘려봐야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7,000원 이상 권역으로 올라와 준다면 일단은 매도 마인드로 아 이거 기회 주면 팔고 나온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ECS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네, 카카오뱅크입니다. 73,8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14%라고 하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 2.59% 하락하면서 카카오뱅크 45,100원 선까지 내려앉으면서 신저가를 좀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44,750원 선까지 오늘 좀 빠지기도 했었네요. 매수가는 73,800원, 비중 14%.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카카오뱅크. 네. 참 안타깝죠. 예, 안타까워요. 이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일단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차트죠. 스트레스 받는 차트. 지금 공모가 이후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상장 가격 밑으로 지금 빠졌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게 지금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모든 기준을 다 이탈했잖아요. 이렇게 모든 기준을 이탈했으니까 다만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에 거의 들어왔죠. 예, 반등 구간에는 이제 들어가고 있죠. 예, 반등은 나오긴 나올 거예요. 다만 이거는 과거의 영광처럼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예, 이거는 이제 조금 힘드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흐름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또 이렇게 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이게 가장 베스트인 흐름이에요. 사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밑으로 예. 반등이 나오고 다시 밑으로 이 저점 깨면서 또 내려갈 수도 있지만 통상 이 정도의 왁구의 회사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이름 값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되고 이런 형태의 가칠 확률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루한 흐름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신규 상장주 하지 말자. 신규 상장주. 특히 이렇게 내려가는 신규 상장주 이거 반등 잡으려고 들어가서 이런 흐름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장기간 묶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일단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 손절은 아니에요. 반등 권역이 머지 않았어요. 반등 권역이 머지 않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55,000원 정도 부근 55,000원 정도 부근의 고점을 형성하면서 다시 이렇게 옆으로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나중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밑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의 어떤 규모의 이 정도의 트렌드의 이 정도의 그런 회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저점을 이렇게 만들면 고점 대비 반토막이 이렇게 나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기면서 이후에 좀 갈 수 있는 흐름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카카오 자체가 너무 안 좋죠. 카카오 자체가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이슈, 규제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비중 14%인데 그 정도 들어간 종목들 중에서 이 정도 물릴 수 있어요. 충분히 주식 거래 하다 보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여기서 멘탈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고, 저 또한 그런 정도의 가격에 지금 형 정도의 가격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있죠. 다만 그거를 막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나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 늘리지 않고 지금 내가 잘못 판단한 거 빨리 인정하고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보겠어 라고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한번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매수 매도 의견보다는 어떻게 이 종목을 바라볼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하셔야 될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지켜보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걸 미리 예상하고 있자. 예상하고 이 부분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이후 상황, 이런 상황들을 좀 기대하면서 이후 상황을 좀 천천히 지켜보자. 주식이라는 건 미리 지금 상황이 1년 뒤의 상황까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그냥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2부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래도 노란톡방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상담 문의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얘기를 좀 미리 좀 준비를 준비를 하셨을 했을 텐데 텐데. 갑자기 네. 시간 많이 남았는데 종목 상담 안 하시고 갑자기 얘기를. 아닙니다. 네, 1년 이상 네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저희 내외경제 시청자분들께 또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셨으면 해서요. 네. 네. 일단은 어쨌든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주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마지막 어떤 이런 주식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일단 항상 이게 주식 시장이 이제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맞을 때도 있고 또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분들만 뭐 주식을 사서 물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주식을 사고 하면 많이 물려요. 근데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왜 전문가라고 하냐면 그런 경험이 많고 그리고 이제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멘탈적으로 본인이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이후 상황들 여태까지 경험을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항상 주식을 살 때 사놓고 나서 이제 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기 전부터 미리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여기서 꺾여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제 그 이후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면서 하는 거니까 멘탈을 잡으면서 하죠. 가끔 이제 저도 멘탈 나갈 때가 있죠. 멘탈 나갈 때가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도 멘탈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주식이라는 게 이게 종목에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에 배팅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나로 인해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고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거기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계좌에 손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체의 원인은 저라는 거죠. 저. 그러니까 항상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식을 할 때 시장이 내려갔다, 뭐 내 종목이 왜 이러냐, 막 이런 어떤 원인을 자꾸 시장에서 찾거나 아니면 종목에서 찾거나 뭐 세력에서 찾거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뵙고 얘기를 많이 해보다 보면 그 원인을 본인한테 찾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걸 잘못 판단해서 사서 그렇게 된 거라서 내가 벌인 일이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끝까지 이걸 수습을 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습관을 조금 기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모든 원인을 나한테 찾는다면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발전을 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일에 어떤 부분은 시간이 내 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 때
내가 얻는 게 있어야죠. 이 바닥에서 이만큼을 했을 때 시간이 이만큼 지나면 결과적으로 제가 얻는 게 있으려면 시간이 내 편이 되려면 항상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주식을 떠나서도 항상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모든 원인을 나한테 찾는 습관을 가지자. 특히 주식은 내가 종목에 배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배팅을 하는 거고 나한테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모든 어떤 원인들을 스스로 자기한테 좀 찾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까지 해주셨는데요. 바로 술술술술 잘 나오시는데요, 전문가님.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책임져 주셨던 신광수 전문가님. 방송은 떠나지만 그래도 노란톡방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점 모두들 인지해 주시고 아래 보이는 QR코드 지금도 스캔하시면 또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3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